부부의 세계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바람이 한 번 났더니 모든 것이 망가졌다. 혈연과 입양과 결혼, 혈연과 입양과 결혼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가족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보면 입양과 출산은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다 보니 헤어질 수가 없고, 결혼으로 묶이는 공동체는 제도적이고 경제적인 의무가 지나치게 많이 결합되어서 집안과 집안 사이의 결합이다 보니 쉽게 해체될 수가 없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가족 구조의 평등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결합을 원하지는 말자. 법적으로 묶이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연인관계가 왜 자꾸 골로 가느냐 생각해보면 자꾸 폭력적인 관계로 쉽게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착각. 이건 완전 착각인데, 네. 그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는 역으로 건강해지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하고 서로의 평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조건 자체가 아닌 거죠. 그런 상을 가지고 모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헤어짐을 상상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오는 뭔가 불안함 이런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떠날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거. 그 불안함이 왜 생겨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비참해진다고 생각하면 헤어지는 걸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여야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누되 이것이 그 삶의 다른 부분에 완전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랑 연결되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 한 전망이 해내야 하는 일을 이 공동체가 대신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최저의 주거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 같이 살아야 돼. 그럼 여기서 나가면 더 나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그 공동체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할 것 같고, 여기 사람들이 아니면 병원비를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의료보험 체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여 살려줘.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수당으로 해결해야죠. 복지수당. 최저 수준으로도 안전망이 사람을 충분히 받칠 수 있도록 깔려놓은 사회라면 공동체의 결합이 좀 더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거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거기여야 한다. 가족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행정, 제도적인, 법적인 하나의 유닛, 그러니까 아주 처리하기 쉬운 국가의 편의에 따른 이런 것과 경제적인 재생산, 그 안에 자산노동과 생계부양의 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사는 그 역할을 또 가족이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이런 친밀성과 돌봄과 이런 거라고 했을 때 이 1, 2, 3번을 하나로 때려묶은 그것에 카피인 공동체는 하고 싶지 않다? 인 거예요. 한 바구니 계란을 너무 많이 담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깨지면 마당창 이렇게 부부의 세계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바람이 한 번 났더니 모든 것이 망가졌다. 그래서 가족 구성권을 얘기를 할 때도 이 세계의 모든 혜택을 우리가 가지고 싶다라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들을 최대한 좀 쪼개고 싶고, 이 친밀과 돌봄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이 조건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여기가 또 많은 질문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주거를 같이 한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같이 계속될 거라는 그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가능한 일인 건데, 여기서도 저희가 지금 2년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일시적인 주거의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거 공동체의 혜택을 뺏을 이유는 도대체 뭐죠? 2년 주면 되잖아요. 2년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방식이 한 명씩 심사를 받고 한 명씩 계약을 하는 식으로 들어왔던 건데, 다른 가족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주택을 보니까 한 명이 계약자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등본에 들어와 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거 안 해주는 거예요. 네네. 아니, 우리가 같이 살겠다는데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좀 묶어서 들어오면 안 돼? 묶어서 들어오는 데다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걸 선택해줄 수 있게 하면 안 돼? 라는 쪽으로 질문을 돌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되게 사소하게도 저기 거실에 에어컨 있잖아요. 저거 설치 못 하겠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에어컨 배관이 이렇게 방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고 거실은 에어컨을 못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저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은 2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거실에 매립배관도 있고 방마다도 있고 한데 여기는 거실에 안 해놓은 이유가, 그 SH랑 통화를 해보니까 애초에 여기는 한 명씩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거실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선택지를 막아놓은 이런 거에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그 가족의 그 똑같은 카피본을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주거할 때는 이렇게, 의료에서는 이렇게, 또 다른 사회 안전망에서는 이렇게라는 식으로 요구를 다양하게 하고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채우는데 함께 고민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사회와의 연결을 고려하지 않는 공동체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개인이 완전한 사람으로 존재를 할 때만 가능한 공동체 이런 개념도 저의 공동체의 개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도 하고 왜요? 왜냐면 최근에 그런 대한 가족의 논의의 그런 지점들 중에 개개인이 한 명이 다 완전한 상태인데 아쉬울 건 없지만 같이 지내는 그런 파트너를 되게 균등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이제 대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개인 같아요. 간의 격차가 없다는 네. 것이 네네네. 뭔가 차이를 다 매몰시키는 느낌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논의를 불가능하게 해서요. 이 사회가 뭘 빼놓고 있는지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드는 식의 논의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지를 말하지 않고 일단 이 조건 되는 사람들끼리는 잘 살 수 있으니까 일단 끊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아서 네네네. 그럼 결혼을 하시든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차이를 직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기회가 되게 적다는 거. 라고 동질적인 생각하거든요. 사람들끼리만 네, 만나고 그래서 이게 제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차이의 공동체들이 필요하다.